시베리아 벌판 한복판, 치타 지역의 한 주유소 앞에 차량 900대가 줄지어 서 있습니다. 대기 시간은 무려 36시간. 기름 몇 리터를 넣으려고 하루 반나절을 도로 위에서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세계 2위 원유 수출국 러시아입니다. 원유를 팔아 나라를 지탱해온 나라가 정작 자국민에게 팔 기름이 없어 인도에서 휘발유를 역수입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푸틴이 공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습으로 에너지망이 무너졌고 연료가 부족하다고 스스로 인정한 겁니다. 다만 그는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 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현장 상황은 그렇게 읽히지 않습니다. 러시아가 강제 병합한 크림반도는 연료 부족으로 이미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노보시비르스크 같은 지역에서는 주유소들이 판매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발언이 나온 직후 러시아는 이웃나라 카자흐스탄에 휘발유 수입을 요청하는 한편 트럼프에게 전쟁을 끝내달라며 SOS를 보냈습니다. 원유를 팔아 세계를 움직여온 나라가 정작 기름을 꿔 오고 미국 대통령에게 사실상 중재를 구걸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 그냥 남의 나라 전쟁으로 넘기기엔 찜찜한 구석이 있습니다. 러시아산 에너지 공급이 흔들리면 국제 유가와 가스 가격이 출렁이고 그 파장은 결국 우리 집 공공요금과 물가로 튑니다. 왜 러시아의 통치자가 미국의 정치 상황에 자신의 운명을 걸어야 했는지, 그리고 이 위기가 왜 당신의 통장과 무관하지 않은지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위기는 벌써 시작일 뿐 실제 현장 상황은 훨씬 처참합니다. 현재 러시아 전역 83개 지역 가운데 55곳에서 연료 공급 제한이 시행되면서 물류망이 사실상 마비되었고 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식량 안보 위기로 번지고 있습니다. 특히 원유를 휘발유로 정제하는 정유시설의 가솔린 생산량이 25%나 급감한 현실은 치명적입니다. 농기계를 돌리지 못해 수확을 포기해야 하는 농민들의 통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료 품질 규제까지 폐지하며 저급 휘발유 유통을 허용한 것은 공급망 붕괴가 이미 수습 불가능한 단계에 들어섰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전문가들이 호언장담하던 러시아 경제의 건재함은 거리 위에 늘어선 주유소 대기 행렬 앞에서 산산이 조각났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는 결코 돌발 사고가 아닙니다. 러시아는 과거에도 군사 확장에 자원을 쏟아붓다가 정작 국민의 삶을 지탱하는 에너지 기반 시설 투자를 미루어 경제 전체가 마비된 뼈아픈 전례가 있습니다. 그 전례가 무엇인지는 잠시 후 다시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 푸틴의 행보는 정확히 그때의 폭주 패턴과 똑같습니다. 시스템 자체가 스스로를 갉아먹고 멈춰버린 셈이죠. 이렇게 흔들리는 러시아를 둘러싸고 주변국들의 셈법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유럽과 일본은 러시아를 압박하며 틈새를 노립니다. 북한은 무기와 병력을 지원한 대가로 최대 21조 원에 달하는 외화를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작 러시아가 기름이 없어 쩔쩔매는 모습을 보며 곤혹스러운 처지입니다. 중국 역시 러시아가 무너지면 다음 타깃이 자신이 될까 전전긍긍합니다. 이 냉혹한 이해관계의 체스판에서 정작 아무런 준비 없이 고래들 싸움에 등이 터지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이번엔 러시아가 그토록 감추려 했던 경제의 실체를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겉으로는 서방의 제재에도 끄떡없다는 이른바 요새 경제를 내세우며 큰소리쳤지만 실상은 에너지 수출 수익에만 기댄 기형적인 구조였습니다. 정작 제조업 기반에 대한 재투자는 말라버렸고 기술 혁신은커녕 전쟁 발발 이후 수십만 명의 IT 엔지니어들이 더 나은 환경을 찾아 해외로 줄지어 떠나면서 러시아의 산업 경쟁력은 안에서부터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러시아는 서방의 기술 제재로 인해 정유시설을 고치는 데 필요한 핵심 부품조차 수입하지 못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내부 보고서조차 왜곡될 만큼 통계는 불투명하고 숙련된 인력이 빠져나간 자리는 낡은 설비가 대신하면서 민간 제조업은 빠르게 추락하고 있습니다. 감독기관마저 손을 놓은 사이 국가의 혈관과도 같은 에너지 공급망은 스스로 버틸 힘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과거 소련이 바로 이런 식으로 무너졌습니다. 군비 확장에 국가 자원을 쏟아붓는 사이 정작 에너지와 산업 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는 뒷전으로 밀렸고 결국 그 균열이 체제 전체를 무너뜨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반복되는 폭주 패턴이 바로 이겁니다.
물론 지금의 러시아를 곧바로 소련 해체와 같은 선상에 놓기는 이릅니다. 다만 소련 해체 직전의 혼란을 기억하는 이들에게 지금 이 대자비가 예사롭지 않은 경고음으로 읽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러시아 경제라는 기차는 좀처럼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업과 물류라는 생명선이 계속 흔들리면 그 여파는 더 오래, 더 깊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국가가 비상시를 대비해 모아둔 국부펀드 가운데 즉시 쓸 수 있는 유동 자산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러시아의 전체 외환 보유액은 여전히 세계 상위권 규모이지만 그중 상당 부분은 서방에 동결돼 있어 정작 급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실타는 갈수록 얇아지고 있는 셈입니다. 정상적이라면 속도를 줄였어야 할 이 폭주가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당신의 자산이 그 흔들림을 피할 수 있을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할 때입니다. 러시아와 서방,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이의 이 치킨 게임, 즉 누가 먼저 물러서나 겨루는 힘겨루기의 끝에서 정작 고통받는 건 평범한 우리들입니다. 치솟는 물가에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의 가치는 녹아내리고 일자리는 줄어듭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내 통장이 왜 자꾸 얇아지는지 분노해 본 적 없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그 고래 싸움에 낀 우리 처지가 결국 당신의 삶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러시아의 내부 균열은 이제 한 국가만의 문제를 넘어 전 세계의 지정학적 지도를 새로 그리고 있습니다. 에너지 공급망이 재편되면서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 양상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연료난으로 휘청거리자 그동안 러시아에 의존했던 신흥국들은 급하게 새로운 에너지 공급처를 찾아 서방 국가들과 손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의 영향력이 약해진 빈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가 앞으로 12개월에서 24개월 사이 세계 경제의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입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기회이자 위험입니다. 현재 한국은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과 중동으로부터 LNG와 원유 도입처를 다변화하며 공급망 위험을 줄이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 시장을 잃은 자동차와 가전기업들은 동남아시아와 인도 등 신흥시장으로 수출길을 공격적으로 넓히며 생존 전략을 다시 짜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는 에너지 안보라는 이름 아래 새로운 동맹을 맺고 있습니다. 지금의 지정학적 흔들림은 단순한 전쟁의 여파가 아니라 21세기 글로벌 경제의 주도권이 이동하는 거대한 지각 변동입니다. 그리고 이런 격변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어떤 기업들은 휘청거리는 반면 어떤 기업들은 소름 끼치도록 조용히 몸집을 불리고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살아남거나 오히려 시장 점유율을 넓힌 기업들에게는 몇 가지 명확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공급망의 다변화입니다. 러시아발 에너지 위기가 닥치기 훨씬 전부터 이들은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10% 이하로 낮추고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전략을 미리 실행했습니다. 둘째는 유연한 비용 관리입니다. 외부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재무 건전성을 갖추고 현금 보유 비중을 평소보다 20% 이상 높게 유지해 경쟁사들이 원자재난으로 공장을 멈출 때 오히려 시장을 독점하는 타이밍을 잡았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들도 이 흐름에서 예외는 아닙니다. 과거 대기업들이 성장기에 취했던 공격적 투자와 그 뒤에 숨겨진 리스크 관리 노하우가 지금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실패한 기업들이 전쟁 특수에 취해 설비 투자를 방기하고 내부 정치에 매몰될 때 살아남은 기업들은 기술 혁신과 인재 확보에만 집중했습니다. 결국 위기는 누군가에게는 몰락의 신호지만 누군가에게는 경쟁자를 정리하고 시장의 판을 다시 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다만 러시아 경제가 당장 무너진다고 단정하기는 이릅니다. 국제기구들은 여전히 완만한 성장을 예상하고 있고 이번 사태는 급격한 붕괴보다는 장기전 속에서 서서히 소모되는 국면에 가깝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결과가 어느 쪽으로 나든 세계 에너지 질서가 예전으로 돌아가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전쟁의 결말과 무관하게 세계 에너지는 이미 다른 질서로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에게는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 여부가 앞으로의 경쟁력을 가르는 변수가 될 것입니다. 방위 산업과 플랜트 기술은 세계가 먼저 손을 내미는 우리의 새로운 카드가 될 것이며 이 위기는 우리가 미뤄왔던 산업 고도화를 강제로 완수해야 할 시험대이기도 합니다. 개인 입장에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첫째,
국제 유가와 환율 변동에 내 자산이 얼마나 노출돼 있는지 점검해 보는 것. 둘째, 에너지와 원자재 관련 뉴스를 단순한 해외 토픽이 아니라 내 물가와 공공요금에 직결되는 지표로 챙겨보는 것. 셋째, 이런 지정학적 흔들림 속에서 오히려 기회를 잡는 산업이 어디인지 꾸준히 지켜보는 것입니다. 지금의 파도를 타고 우리 경제가 어디로 향할지 그 나침반을 지금부터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변화를 읽는 것이 곧 당신의 통장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아시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